어피슈. 시죠. 저요. 형님, 이거는 너무 쉽게 넘어지시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누가 봐도 작전이 성공이네. 성공, 작전 성공. 울면 안 된다. 몸이 흐트러지면 실이 끊어져. 실이 끊어지면 차손 또한 끊기는 게요. 부덕한 이 여인에게 부디 아들 하나 점자여 주시옵소서. 한신님도 무심하지 않으시다면 네 정성을 받아주실 거다. 마님은 수백 년을 묵은 저 고목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곤하였다. 그 나무엔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음모와 희생이 김꼽주에 처 윤소사가 외간 남자와 놀아난다는 것을 알고 가문형을 가한 자리가 바로 그날이었다. 잔악하기 그지없는 형벌, 윤소사를 나무에 묶어놓고 코를 자르는 할비형을 가한다. 그 자리에는 윤소사의 친정어머니와 오빠도 불려와 있었지만 음행을 저지른 딸의 죽음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 후 이 나무를 자녀목 혹은 자녀당목이라 불렀다. 음행을 저지른 여자를 처단한 나무란 뜻이었다. 얘야, 이제 그만 가자꾸나. 여기 연료과문으로 소문난 집안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화가 난 노마님이 사월이 원미경 누님을 시바지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와, 시바지가 원미경 누님의 그것도 리즈 시절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아니, 시바지를 이렇게 이쁜 사람으로 하면은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이게 좀 자꾸 눈이 가거든요, 그쪽으로.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튼 아름다운 원미경 누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히 지켜야 할 일이 있네. 첫째,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수태를 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며, 둘째,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켜서 절대 밖에 누설치 않도록 하는 것일세. 만약 자네가 그러한 소임을 훌륭히 성취해준다면 약조한 쌀 100섬을 줄 것이요, 서로 여의치 않을 경우는 20섬의 쌀을 줄 것임세. 야, 실패해도 돈을 주는구나. 와, 이건 좋은데? 아, 진짜 너무 좋은데 바람 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나요? 노마님, 근데 저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시는 거죠? 어디 한번 웃어보게나. 보루물이 패이는구나. 보루물이 패이는 것도 자식복이 없다는 징후야. 노마님은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원미경 누님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춘 여자는 찾기가 힘든 법이지. 자넨 그런 조건에서 몇 가지 부족함은 있지만 이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다 하니 지성을 다해서 임한다면 잘 될 걸세. 이 집을 마을에선 춘당댁이라고 부른다네. 저 정자 이름이 춘당정일세. 나리께서는 늘 저기서 책을 읽곤 하시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 또한 나리를 춘당어른이라고 부른다네. 여기가 자네가 거처할 방일세. 그리고 양반집 교수인 여자는 원미경 누님에게 집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야, 근데 마님은 착하시네. 지난번에도 어느 과수댁이 이 방을 지켰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네. 자네가 처음은 아니지. 오늘 밤 나리께서 이 방에 드실 것이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제게 하고 등촉을 끄고 있도록 하게. 여기 모셔둔 것이 삼신할머니의 신체이니 지성 드리는 일 또한 잊지 말고. 그날 밤, 우리 원미경 누님 진짜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이게 80년대에 이게 가능한 얼굴과 가능한 몸매인지, 와,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자가 시집 와서 종사를 잊지 못하면 마땅히 칠거지하게 들어 쫓겨나고도 남을 일. 면면히 이어온 우리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늘이 내게 아이를 주지 않으니 양반집 안악으로서 투기를 하거나 악감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별땅에 어허, 부인은 또 실없는 짓을 했구려. 어머님 뜻입니다. 난 부인의 사랑에 족하오.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양자를 드리면 될 것이 아니오. 맞다. 오늘이야.
오늘이 바로 남녀가 합방하는 데는 더 이상의 길이 없다. 아직 어른의 심경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인가? 그따위 심경이야 자네가 바꿔놓긴 하름 아닌가? 그리고 원미경 누님은 그날 꼭 대감님과 합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실 원미경 누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당패에서 일하던 시절 이 사당패는 점점 일거리가 사라지고 돈이 부족했는데 허튼 소리 하들 말해주라. 그럼 타 식구들은 다 어쩐대요? 더 돌아댕기다 굶어 죽더라도 한 번 사당 펴면 끝까진 사당 펴죠. 가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가 편해요. 그래서 꼭 합궁이 필요했습니다. 아 근데 글을 읽으시긴 하는데 이 상황은 이거 공자님이 오셔도 이건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됐죠? 씨암탉 한 마리 잡도록 해요. 나으리 보신 좀 시켜드리게. 알겠어요? 나으리 조반을 자기가 차리겠다면서 제멋대로 상을 들고 들어가더니만. 뭐라고? 대체 그것의 신분이 무엇이온데 잡아서 주리를 틀어놔야 합니다, 마님. 버릇을 고쳐놔야 하옵니다. 닥치거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너희들 주리부터 틀어주리. 마님은 겉으로 표현하진 못했지만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아 당연하지. 아까 딱 보니까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시절이라는 게 저게 참 하지만 노마님은 며느리의 감정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별당댁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네 몸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아이 몸에서라도 뜻을 이루도록 자비심을 갖고 대하여라. 몇 번의 합궁에도 태기가 없자 노마님은 일단 원미경 누님을 데리고 불경을 드리라고 하는데 잠깐만 불경이 제가 아는 거랑은 많이 다른데요 완전히. 야, 저런 것도 있나 불경이라는 게. 스님이 참 참을성이 잠깐만 스님이 많이 참죠 스님이. 웬자가 술이 취해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인고? 이 집 주인이 내 사위가 된다는 얘기요. 일마! 여기가 어쩌고 수둥아리야. 원미경 누님의 아버지가 이곳에 찾아왔는데 세상이 개화를 한다 어쩐다 해서 양말쌍놈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남의 멀쩡한 처녀 아이들에다가 시바질 시키다. 나오라! 나오라! 원미경 누님은 아버지를 위해 씨바지를 나기로 마음먹은 여자. 절대 이대로 그냥 아버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30냥이다. 필경 돈이 필요해서 온 모양이니 전해주도록 하고 별당 떼고 빨리 데리고 오너라. 이러다 온 마을에 소문이 나겠구나. 다들 굶어 죽일 생겼어. 죽어도 널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 모두 흩어지세요. 이제는 어딜 가도 사랑패들을 좋아할지 몰라요. 어디 가서 땅을 파고 살든 머슴살이를 하든. 무슨 소리 말아? 그리고 원미경 누님은 답답한 마음에 잠깐만 답답한데 꽃밭에 왜 가셨지? 옛날엔 저러셨나 보네. 여튼 꽃밭에 있는데 이곳에 웬 하인 하나가 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삼인 옛날부터 마님의 시중을 들어왔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분위기가 잠깐만 왜 갑자기 이렇게 사실 원미경 누님이 이러는 이유는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그때 들어왔던 남자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 큰 의미도 없고 뭐 재미도 없어서 제가 편집했습니다. 여튼 확인하고 그 남자가 이 남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찾으러 왔던 아씨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집을 나가면 뭘 할 거지? 아버님을 따라야겠죠. 별당댁은 성삼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중신을 쓰면 어떨까 하고. 왜 내가 하필이면 그런 공 같은 머슴 놈에게 차라리 절들어 죽으라고 하십시오. 정말이지 그런 머슴 생각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괜시리 역정을 내고 있던 별당때 성삼이가 별당댁한테 장가를 간대든가? 그건 그렇고 그래 아직 아무 증세도 없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마님. 아니 아씨가 좀 무서우시네. 야 태기가 없는 건 이거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웃고 가시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지 이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쪽은 여자 쪽이 아니오라. 나리 쪽이란는가? 때론 그런 생각이 별당때 이 집안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소리를 했다간 죽어남지 못하리라. 더 기다릴 것도 없다. 며칠 동안 말미를 두었다가 그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무슨 방도를 내야지. 야 됐다. 야 이게 되네 이게. 위기에서 이게 바로 그냥 됩니다. 예. 소식이 아니 잠깐만 근데 왜 형님이 공중제비를 아 설마 이게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 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부터 이 방을 쓰도록 하게. 그래야 우리가 시중 들기가 좋지. 이제부터 몸가짐을 조심하게 나. 아무렴 홀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움직일 일이 있으면 꼭 섭섭이를 시키고. 섭섭이는 당분간 별당대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아, 오밤중에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저 뱃속에 허전하니까 잠이 와야지. 그런데? 등 두드려라, 밤참에 내라. 온갖 지랄을 다 하고 있으니. 그 뱃속에는 굴맞춤이 뚜신이 붙어있나? 아유, 잔말 말고 어서 해요. 컬프타면 마님한테 말질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구먼. 괜히 밤참을 만들었지? 아니 누님 그 적당히 좀 하시지. 아니 하인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이. 이번에는 백대기가 아파서 못 먹겠대.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원미경 누님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내 핑계 대고 많이들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좀 파먹는다고 이 집에 엄청난 노젓갈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들끼리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있을까? 별당때 미안해요. 우리 같이 먹자고요. 시간은 흐르고 마님은 임신한 원미경 누님을 보면서 이 집의 둘째 며느리이자 고목의 원한에 있던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월선은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였다. 월선이 운명이 기구하여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물놀이 나갔던 남편이 금리에 휘말려 죽음을 당하였다. 월선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절을 다녔고 그 길목에서 우연히 한 남정네와 눈이 맞게 되었다. 월선은 그 사냥꾼을 피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옮겨지는 발길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비극이 시작됐다. 남편이 죽고 20년 뼈를 깎는 수절을 하여 나라님으로부터 연료문을 하사받은 오마님의 충격과 분노는 추상 같았고 월선은 그러한 시어머니 명령에 반발이라 하듯 자녀 목에 목매어 죽었다. 자신이 음행한 여인이었음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이다. 소문은 엉뚱하게도 낭군을 잊지 못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노마님의 계략이었지만 나라님은 이대에 걸친 이야기에 감동하시어 정문을 내리시며 온 고을이 충당댁의 여자들을 상창하는 소리로 그득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원미경 누님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모두가 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꽃이다. 네, 여기는 또 이제 공중제비를 또 도는 남자가 있죠. 예,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네 애를 낳았어? 이 바보야! 별당댁이 죽었단 말이야. 아니, 죽을지도 몰라. 빨리 가서 의원 모셔와. 정신 차려요. 이봐요. 하지만 원미경 누님은 씨바지일 뿐. 두 사람은 여자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경을 헤매는 여잔 또다시 과거를 추억하게 되는데 내 아버지!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많은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애까지 어쩌자는지. 염려 마라. 아이는 돈 많고 아이 없는 집에 데려다주고 왔으니까. 별당댁이 겨우 깨어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더군요. 마님은 아이를 찾는 여자에게 직접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그래도 이 마님이 참 착하네 그래도. 하지만 노마님의 생각은 마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정들기 전에 유머를 드려야 돼. 하지만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정이 말썽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어머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소. 정들기 전에 떼버립시다. 알고 있어. 유모가 같단 말이야. 시방 노마님께 인사드리고 있어. 그리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위도하세요. 그동안 널 괴롭히고 날 뺏어다 버리고 이 죄 많은 애비는 이번에 난 그 자식만은 꼭 한 번 안아봐야만 눈을 감을 것 같구나. 데리고 오겠어요. 닥쳐라. 대체 그건 누구기에 누구의 애를 보겠다는 거야? 이게 될 리가 없지 사실. 죽어가는 나비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닥치지 못할까? 앞으로 2번 다시 그따위 수작을 하면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그리고 원미경 누님은 밤중에 몰래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동안 고초가 많았네. 이도님이 평생 어렵지 않게 살 것을. 이득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늘아도 졌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멀리하는 애매는 제 명에 못 죽는 법입니다. 참 모성애라는 게 진짜 저런 거죠. 하녀를 해서라도 자기 아이 옆에 있고 싶은 엄마의 마음. 하지만 그 모성애를 너무나 잘 알기에 여자를 더욱더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려는 노마님. 뭐들 하는 거냐? 년을 당장 내치거라. 그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이 집안 아기가 아닙니다. 그 자식은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 계집이 도끼를 품으면 온혈에도 서리가 내린댔는데 당분간 애기와 함께 친정에 갔다 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깟 년이 무서워 피해간단 말이냐? 어머님, 그 의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다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이는 뺏기고 여자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우리는 지금 친정으로 갈 것이 아니다. 네? 넌 아기를 안고 성내골로 가거라. 아마도 별당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별당댁을 만나게 되면 아기와 함께 나루터에 가 있도록 해라. 이게 뭐야? 아니 마님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님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은 마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우리 아가요? 자, 이번엔 날 품어야 할 차례다. 그렇습니다. 마님은 아이가 안 생긴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는 분명 너와 별당댁의 아기였어. 그리고 이 사건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 차라리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 분명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은 나리의 쪽이었지만 그런 무서운 사실을 누구도 입학해낼 수가 없었다. 가문의 종살이 있는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임무였기에 난 나리 대신 널 별당댁 방에 집어넣고 이제 모든 것은 확인이 되었다. 이제 날 품어야 할 차례다. 아니 어서 품으라는데도 자신과 둘째 부인 거기에 첫째 씨바지까지 모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자 이미 남편의 문제임을 직감했던 마님은 이 모든 계획을 짰고 이제는 확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고 두 사람의 행동까지 모두 지켜본 남자가 있었으니 평소 마님과 서로 좋아했던 동네 의원이었습니다. 여튼
친정을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마님. 머슴은 마님의 계획대로 하고 여자와 이곳을 떠납니다. 잘 가요, 달장제. 시바지가 아니라 신의 수태 방법을 택하셨고요. 내 집안이 몰락하지만 않았던들 당신은 내 아내가 됐을 것이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오. 부탁입니다. 나 이렇게. 양반이란 무엇이오? 체면은 뭐, 신분이란 무엇이오? 양반도 인간이오. 인간이라면 거짓과 허세를 벗어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길인 것이오. 그런데 왜 당신은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습이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오? 세상은 변하고 있어. 저기저 흐르는 강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 이번만은 이대로 물러서진 않겠어. 처음에는 좋아하지도 않는 허약한 남자에게, 두 번째는 짐승 같은 하인 놈에게. 마님은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지만 동시에 이 일이 시댁에 알려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마님의 선택은 애기는 어쨌느냐? 노마님, 윈마루 의원이 직접 뵙자고. 의원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댁 서방님께서는 늘 제게 진맥을 받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리의 씨가 부실한 것도, 그래서 마님께서는 하인놈을 씨바지 여인에게 붙여준 것도, 마님 또한 하인놈으로부터 씨를 받은 것도. 대체 우리 집안에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거짓이라고 말해다. 모두가 사실이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마음먹은 마님. 이 더럽혀진 죄인이 속지 않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로운 가문을 더럽힌 죄, 마땅히 법도대로 처단할 것이니 당장 물러갈까라. 그리고 노마님의 선택은 언제나 어리석지만 항상 가문만을 위한 선택이었고 반드시 그 선택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주게. 전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노마님, 지금 비록 내 의원 짓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도 본신은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 올시다. 그런 짓을 보고서 어찌 입을 붕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반드시 대명천지에 밝히고 말 것이옵니다. 대체 무슨 억거심정이 있길래 우리 가문을 이렇게 괴롭히는고? 방법은 음행한 여자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는 길뿐입니다. 못해. 남자가 원하는 것은 복수, 마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 마을을 못 떠나겠단 말이지. 노마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가문을 위해선 서슴지 않는 노마님은 결국, 하지만 이건 상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직접 이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노마님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합니다. 상민의 아녀자들도 음행을 저지르면 자녀 목에 목매달아 처단을 하거늘. 명예로운 가문을 더럽힌 죄, 마땅히 법도대로 처벌을 받아야겠으나 도련님의 깊은 말씀에 생각한 바 있어 남은 여생은 도련님께 의지하고자 달리는 마음으로 피를 놓겠습니다. 정말 잘 와주었소. 자, 어서 떠납시다. 도련님이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길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전출가 외인입니다.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 할 여자의 길을 왜 몰라주신단 말입니까? 용서하세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우매한 여자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마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스토리가 좋고 거기에 원미경 누님의 미모는 정말, 와, 저는 어떻게 80년대에 이런 미모와 이런 몸매를 가진 건지, 이 정도 또 연기력까지, 와, 정말 원미경 누님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느라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었던 영화 중독이었습니다.